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삼매 집중과, 관상법인데, 깨치기 전과 깨치기 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깨치기 전에는 공성을 깊이 관하는 비파사나가 삼매를 동반한다. 따로 삼매를 할 필요가 없다. 공성을 관하면 조금만 초보자들은 주변에 누가 말 시키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면 관상이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공성을 관하는 자체가 삼매를 수반한다. 제 얘기는, 아무튼 제가 설명하는 건 거의 제 이야기는 없어요. 다 배운 이야기, 주워 들은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공성을 명상하고 스승 달라일라마라든가 스승의 강의를 깊이 명상하고 경전을 보면서 강의를 듣고 그런 것 자체가 삼매를 수반한다. 그거 외에 따로 삼매를 하는 것은 초보자들한테는 시간 낭비다.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해서 완벽한 무자성을 자기가 요해했다고 해야 되나? 완벽히 어느 정도 감이 확실히 왔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따로 삼매를 닦는 게 아니고 그 분석이 점점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것을 먼저 관하고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은 갈 데가 없잖아. 완벽하게. 그럼 거기에 영어로 스테이를 하는 거야. 멈추는 거죠. 그럼 그게 공성삼매가 돼. 그러다가 선명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공성을 관해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완벽한 무자성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관상이 잘 된 사람은 자동으로 공성삼매에 오래 머물게 되겠다. 공성을 따로 머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로 머물다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공성을 관하는 순서를 빼고 삼매에 머문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뭐 공성을 알고 보고 나서 유지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알아야지. 야, 도둑 잡으라면 도둑이 누군지를 알고 딱 잡아야 돼. 도둑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나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파사나를 통해서 깨치기 전에도 삼매가 수반되고 깨친 후에도 그런 명백한 비파사나가 되면 그 뒤로는 못 도망가고 꽉 잡는 거잖아요. 따로 삼매를 닦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도문이라든지 저희들이 응? 그 기도문을 한다든지 어떤 돈 전을 본다든지 하는 거 그 자체에 집중해서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문이나 논을 볼 때 그 문장을 보고 또는 스승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상태가 완벽하게 이해가 오늘도록 관상을 해가는 거. 그 자체가 삼매를 수반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상태로 관해놨는데 그 상태가 너무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면은 그 비파사나와 삼매가 같이 된다고 봐야 돼.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건 좋죠. 머무려야지. 그래서 그거 외에 따로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경전을 앞에 놓고 관상을 하죠. 그냥 폼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경전을 보면서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나는 연기찬탄문을 날마다 외운다. 연기찬탄문이라는 경전을 놓고 달라이라마가 공부할 게 뭐 있어요? 부처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연기찬탄문을 날마다 외운다 이거야. 연기찬탄문 아닌 그냥 관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연기찬탄문을 가지고 물론 뭐 1초면 끝나겠죠. 연기찬탄문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쭉 훑으면 1초면은 관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기찬탄문을 떠나서 따로 관상을 하는 건 아니다. 중론을 볼 때도 숙달이 되면 원문만 보도 되죠. 해석은 안 보고. 원문을 볼 때 빨리 보는 사람은 뭐 5분이면 다 보겠죠. 중만 한 권 보는데 뭐 1분에도 볼 수 있겠죠. 완전한 고수는 혈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보면 다 됩니다. 모든 비량으로 관상하는 것이 함축이 되면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3개월 할게 3일, 3일 할게 3시간, 3시간 할게 3분, 3분 할게 3초에도 되는 거죠. 그것은 끝없는 비파사나
즉 달라이라마께서 중요하신 갤룩반은 삼매보다도 분석, 관상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석, 관상을 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따로 삼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핵심을 전혀 모르는 거죠. 또 있어요. 그런 점점 논술 할 때요. 항상 저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 티베더로 볼 때의 느낌하고 그에 대해서 스승님.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로 보낼 때하고 스승님의 강의나 또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차이할 때 그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티베트로 봐도 설명 안 들으면 몰라요. 똑같아요. 티베트로 봐도 설명을 안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전생에 마스터가 왔거나 보통 사람은 뭐 99%? 근데 한번 다 배운 사람은 또 틀리겠죠. 그래서 보통 배우는 사람은 티베트로 봐도 설명을 안 들으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티베트를 받든 한글을 보든 설명을 드려야 돼. 결국은 티베트를 본다 해서 원문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산이다 이게. 또 질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티베트로 보면은 되겠지. 어차피 설명 듣는 건 똑같아요. 티베트를 배우는데 한 5년 어떤 사람은 걸리거든요. 5년 중론을 보려면 5년 가지고 안 되지만 그냥 머리가 엄청 좋다고 하고 머리 엄청 좋으면 3년이면 중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또 드려야 돼.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듣고 들은 것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도 문사수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사죠. 사해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완벽한 사해가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행으로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또 그렇게 그 분석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면 거의 계속 이 사유 머리 속에서는 항상 그걸 분석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있겠는가요? 올바른 분별력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은 무분별지다 이거. 근데 무분별지에 들어가도 더 깊은 무분별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지의 무분별지와 이지의 무분별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 자량도에도 40개가 화엄경에 있는데 자량도에도 삼매가 있잖아요. 자량도 삼매의 무분별지, 가행도 무분별지가 있고 아무튼 비량으로라도 견성을 하게 되면 무분별지를 알잖아요. 근데 별량으로 초지부터 무분별지 한다 해도 무분별지가 달라. 결국은 보리심과 또 분석하는 힘, 또 지혜의 힘, 복력의 힘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결국은 공성삼매, 만약에 초지보살을 해도 공성삼매에 들어가 있을다가 나와야 돼. 나와야 이지를 가는 거야. 나와서 복력을 쌓고 더 지혜를 쌓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석하는 이 용수보살의 이 법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차분하게 배우지 않으면 일단 믿기가 힘들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한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박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뭐 이런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참나 수행하고 거의 비슷하죠. 참나에 머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는 소승불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해한다면은 그러나 신심이 일단 안 생기는 건데 신심만 생기면 좋은데 일단 신심이 안 생긴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가 벽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훌륭한 한의사에다가 아주 거의 명의라고 상당히 명의라고 하는데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구나. 나는 쉽게 강의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겠구나. 그리고 이 깊이 사유하는 것은
스승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차분히 배우면 다 되지만 이것을 외부인이 유튜브를 보고 그냥 이해할 수는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가도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어떤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는 데는 그 가피가 필요하고, 이심전심의 가피가 필요한데, 완벽한 믿음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건데, 일반인은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새삼스럽게 반성을 해봤는데,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려운 법이라서, 과연 이 법이 어느 세월에 이 세상에 퍼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유튜브에다가 지금 200개가 올라갔는데, 뭐 300개까지는 올라가겠죠. 계속 올려놓고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 인연이 닿는 사람은 보고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를 보고 이해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고 쭉 보라고 자료를 계속해서 지금 축적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한 최하 500년 가까이 이 용수보살, 월칭보살, 성천보살의 이런 이 3대 빤첸 로상 죄기 겐첸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종카파 존자도 마찬가지고 이 길 외에 깨치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연 용수의 중론을 마스터하지 않고 깨치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는 이 방법만이 옳다고 강요 내지는 강조 내지는 독단한다기보다는 이제는 한국 불교에도 이러한 용수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종카파 존자나 빤첸 소남 척이 겐첸이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밀라레빠와 같은 이런 성자를 배출한 이러한 법이 처음으로 소개가 됐을 때 과연 이 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도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 법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용수보살의 오리지널 법맥, 오리지널 원음이라고 그러죠. 원음을 우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정견이 필요한데, 정견은 올바른 무자성이다. 올바른 무자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무아라든가 단순한 차나 마셔라 그런 게 아니고, 주관과 객관의 공함, 또는 주관의 공함, 대상의 공함, 인무와 법무와 깨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무자성이 뭐냐, 이런 걸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분석을 통해서만 깨친다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해도 끝이 없죠. TV에서도 수천 권, 수만 권의 경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끝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걸 만약에 정식으로 배우고 제대로만 배운다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스님, 저기 우리가 공성 수행으로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스님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깊어지면은 인욕이 자연적으로 인욕이 되는 게 아니고, 인욕마저도 내가 왜 인욕을 해야 돼? 왜 내 탓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단 화부터 날 거야. 아니, 내 돈을 훔쳐서 사기친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만약에 1억이 있다 합시다. 1억을 빌려가가지고 믿었는데 떼어먹었어요. 그게 내 전재산이, 그것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은 막말로 택시 타고 다니기는 힘들고 전철 타기도 약간 힘들어. 애껴서. 근데 그게 왜 내 탓이냐고. 그래서 인욕 수행이, 인욕에서 다 못 건너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욕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때렸어.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병원에 몇 달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경우에는 이제 지혜와 인욕이 동시에 필요하죠. 그냥 인욕은 힘들고, 왜 내 탓이냐. 왜 내 탓인지를 완벽히 요해해야 되고, 첫째. 완벽히 요해한 것 같아도 실제로 해갖고 안 되면은 더 깊은 이해가. 그래서 인욕은 삼지보살이, 삼지보살이면 분신을, 지금 인구가 세계 70억, 분신을 7천만인가? 7천만? 분신을 1억 2천인가? 1억 2천인가? 분신을 찰나에 1억 2천을 내가지고 1억 2천 개의 불세계에서 1억 2천 명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인욕을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욕이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나는 인욕을 좀 하겠지. 인욕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자의 경지에 든 사람들은 뭐 제 강의로 뭐 당연히 들었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인욕은 끝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우리 또 입중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 살과 뼈를 천천히 저밀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늘어날 정도로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인욕은 멀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가리왕을 할정실지, 가리왕이 내 몸을 하나하나 뼈를 부수고 할 때도 그 인욕, 나는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 되지 않았다면 인욕은 멀었고, 인욕 수행은 끝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욕은 이걸 강의하는 저조차도 인욕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싫은 소리 좀 하고 한 대 머리 쥐어 박으면은 그걸 못 참아하고, 오히려 자기를 뭐 몇 년 가르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그만한, 근데 한 대 쥐어 박은 가치도 안 되는 거 가르침을 배운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은 생명 은인한테 한 대 꿀밤 맞으면은 괜찮죠. 왜냐?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꿀밤이 아니고 그 사람 밑에서 10년 동안 노가다를 해줘도 안 아까운 거지. 생명의 은인, 죽었을. 그러는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서 꺼내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3년 동안 노예로 살아도 좋겠죠. 근데 만약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너무 값싸게 얄팍하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느냐, 그죠? 원래 출리심으로 올바른 선지식을 찾기 위해서 선제동자는 자기 목숨을 뭐 수십 개를 버려가면서 배웠잖아요. 화엄경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되뇌이고 반성해서 정말 훌륭한 가치가 있는 법을 배우고 훌륭한 선지식한테 잘 배운다고 한다면, 아까 내가 출리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 법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그런 걸 잘 모른다면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은 없겠죠. 뭐. 또 질문 있어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보통 기난이 법문에서 사마타를 뭐 완성하고 이빠사라 뭐 명상을 해서 공성을 성행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이빠사라를 하면은 몸과 마음을 가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성 중동 법문을 듣고 이게 사유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잘 사유가 되고 이해가 더 마음이 와닿으면서 결론 빨리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늘상 이렇게 관을 하면서 그런 공성이나 뭐 서로 우전에 있어서 무자성이라는 그런 말이 그런 몸과 마음을 늘상 관을 하면서 해야지 그 법문에 대한 이해와 사유가 잘 예, 내가 볼 때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된 것 같은데, 제 대답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제 유튜브니까. 일단 아까 결국은 삼매 수행이 일단
얼마나 중요하느냐. 근데 삼매는 일단 견성을 할 때까지는 올바른 중론을 통해서 중론의 문구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를 가지고 깊이 명상에 들어야 돼. 문구를 가지고 삼매를 들어야지. 문구 없이 삼매에 드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인욕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인욕 누가 나를 그것도 그냥 인욕이 아니고 누가 친한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인욕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마음에서 해소가 될 때까지야. 그런 거 하지 않고 따로 삼매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실제로 자기 발 밑에 불이 떨어진 걸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이제 잘하는 사람은 지금 인용이 아니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돈에 대해서 초월한다 하지만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누가 해킹을 통해서 빼갔다고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무 돈은 뭐 10억이고 100억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가 있지만 정말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일반 범부들이 자기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누가 빼갔을 때 과연 인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와 비파사나 중에 어디가 중요하느냐 할 때 아까도 말을 했지만 공무성 근데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유식하고 그 전에 법구경하고 니까야라고 그러죠. 암경 같은 것을 많이 봐서 그런 것부터 천천히 배우고 그 다음에 유식 배우고 유식은 모든 법의 원인을 내면에서 찾고 외부에서 찾지 않잖아요.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다 내 탓으로 해야 되는데 유식을 모르니까 내 탓을 못하는 거예요. 유식을 몰라도 선일치부만 가도 내 업이 없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내가 오겠어요. 유식까지 안 가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유식에 가면 모든 게 내 업의 업과 업식에 의존한다는 걸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관한다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 중에 내 몸은 차로 말하면 차가 기름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윤활유도 많이 넣고 고장나는 게 없어야 차가 맘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몸에 대한 집착으로 뭐 술 같은 거 먹거나 뭐 마약 같은 거 먹어서 몸에 쾌감을 추구하는 건 안 좋죠. 뭐 쓸데없이 놀러 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거보다는 지금 시급하게 출리심을 발휘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몸과 마음을 관한다 할 때도 뭐 숨을 들이마시고 막 하고 그 무슨 시간 낭비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성을 즉각적으로 관할 수 있고 내 몸이 왜 공황한가 내 몸이 왜 공황가를 보라고. 오온이 왜 공황가를 직접 관하면 되지 계속 숨이 들어가고 나고 고안한상 들어가고 나고 그 5년 하면은 삼매가 된다. 삼매가 들으면 뭐 할까? 바로 공함을 보는 게 좋다죠. 또 질문 있어요? 아마 제 대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것저것 몸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호흡을 관하고 해봤자 공성을 직접 관하는 게 저는 바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분노를 직접 관해서 왜 이 상태에서 내가 화가 났는가를 관해야 돼. 그러려면 좋은 데 가야 돼. 산에 가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화가 나 있을 때는 관이 안 돼요. 가라앉혀야 돼. 그러려면 뭐 이러다 보면 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 그 분노를 그대로 껴안고 이를테면 산이나 찻집에 가서 있으면 그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내가 왜 화가 났지를 그렇게 해서 관상을 해야만이 그게 근본적으로 뿌리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응? 일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거 몇 분 됐어?